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제법 봄의 따뜻한 기온이 느껴집니다. 3월 둘째 주 복지TV 전남방송 뉴스 전해드립니다. 먼저 전남 각 지역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전남 목포의 해양정찰 함정을 전문적으로 정비하는 시설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해양 안전을 뒷받침할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 함정까지 정비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면서 해경의 정비 역량 강화는 물론 해양 산업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됩니다. 이윤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양경찰 정비차기 7년 공사 끝에 목포에서 준공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행사에는 김영로 전남도지사와 김원희 국회의원, 조석훈 목포시장 권한대행 등이 참석해 정비창 출범을 축하하고 지역과의 협력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목포 신항만 허사도에 들어선 해경 정비창은 옥과 정원 165명 규모로 부산 정비창까지 관할하는 본원 역할을 맡습니다. 5,000톤급 함정을 육상으로 올려 정비할 수 있는 플로팅 도크와 쉼 리프트, 암벽 등 대형 함정 정비 시설을 갖췄습니다. 정비 물량은 올해 45척을 시작으로 2028년 이후에는 160여 척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남도는 정비창 안착을 계기로 수리조선, 기자재 업체의 동반 성장을 유도하고 목포 해양대 등과 연계해 전문 인력 양성과 장비 지원, 컨설팅으로 역량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업부 방사청 주도의 함정 MRO 사업 공모 참여를 지원하고 엔진 등 핵심 기자재 업체 유치로 수리조선 산업 생태계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이윤서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광양 매화축제가 올해도 막을 올립니다. 매화마을 일대에는 봄을 즐기려는 관람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람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운영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자세한 현장 소식 홍경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제25회 광양매화축제가 열렸습니다. 축제장은 차 없는 축제장으로 운영돼 일부 구간 일반 차량 통행이 제한되며 주차장은 8개소 3,150면으로 지난해보다 확대됐습니다. 주차장과 행사장을 연결하는 무료 셔틀버스도 평일, 주말로 나눠 운행하고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전용 차량도 별도 운영합니다. 또 축제기간 주말에는 광양터미널, 관광안내소, 매화마을에 있는 도심권 셔틀이 하루 6회 왕복 5,000원에 운행되며 마이광양 앱을 통해 사전 예약할 수 있습니다. 광양시는 개막일부터 관람객 집중에 대비해 현장 안내와 동선관리, 안전대응을 강화해 혼잡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람객들이 불편함 없이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운영 대책이 현장 안내와 관람 만족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복지TV 뉴스 홍경환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처럼 어르신들의 새로운 도전이 고흥군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생 학습을 통해 활기찬 노년 생활을 보내려는 움직임입니다. 고흥군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대학과 대학원 과정이 새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배움의 기쁨을 나누는 입학식 현장을 정화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고흥군이 4일 대한노인의 고흥군지회에서 2026학년도 노인대학과 노인대학원 입학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공영민 군수와 류재동 근의회 의장, 기관, 단체장, 입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배움에 나선 어르신들을 응원했습니다. 올해 입학생은 노인대학 53명, 노인대학원 39명 등 모두 92명입니다. 그 못 배웠던 한도 좀 풀고 또 치매 예방도 해서 젊고 건강하게 계속해서 열정을 가지고 우리 고흥군의 변화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셔야 된다.
시킬 일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함께 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배움의 여정을 시작하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부터 노인대학과 노인대학원 과정이 기존 1년제에서 2년제로 확대돼 어르신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평생학습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유재동 근우회 의장은 어르신들의 삶의 지혜로 더욱 살기 좋은 고흥을 만들어주시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흥군은 운영 지원 예산을 전년보다 1천만 원 증액해 군비 5천만 원을 편성하는 등 평생교육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아림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봄이 시작되면 전라남도의 산에서는 특별한 자연의 선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고로쇠 수액인데요. 겨우내 나무가 품어온 맑은 수액을 얻기 위한 채취 작업이 한창입니다. 예로부터 골리수라고 불리며 지역을 대표하는 봄철 특산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백운산 자락에서 이어지고 있는 고로쇠 수액 채취 현장을 김재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리산 자락의 맑은 공기 속에서 투명한 수액이 한 방울씩 떨어집니다. 봄이 시작되는 이맘때면 광양시 백운산 약수재단 일원에서는 고로쇠 약수제가 열립니다. 올해로 43번째 개최되는 고로쇠 약수제에는 지역기관 사회단체 관계자와 주민들이 함께 전통 재래의식 등을 갖고 시민의 안녕과 주민의 건강한 삶을 기원했습니다. 고로쇠 수액은 뼈에 좋다고 알려져 예로부터 골리수라고도 불렸습니다. 광양 백운산에서 채취되는 고로쇠 수액은 지난 2008년 산림청 지리적 표시 제16호로 등록된 데 이어 2026년 친환경 인증까지 획득하며 지역 농가의 브랜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연이 주는 선물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 경칩 전후로 약 보름씩 그 약수를 채취해서 드셨어요. 그래서 광양 백운산 고로쇠 약수협회는 작년도 전국 최초로 그 고로쇠를 친환경 인증을 받았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이번 약수제를 통해 광양 고로쇠의 우수성을 알리고 농가 소득과 지역 관광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꾸준한 품질 관리를 통해 지역 특산물의 가치를 더욱 높이겠다고 전했습니다. 광양시는 꽃보다도 먼저 이 고로쇠로 봄의 시작을 알린다고 합니다. 예년보다 기온이 많이 높아진 탓에 채소량은 감소했지만 이 달콤하고 맑은 맛의 고로쇠는 여전히 자연이 주는 선물입니다. 복지TV 뉴스 이세아입니다. 전남의 정책과 현안, 그 이면에는 어떤 고민들이 담겨 있을까요? 전남 곳곳의 주요 이슈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전남 정치다락.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이어갑니다. 전남의 삶을 돌보는 분들과 더 가까이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전남 정치다락입니다. 오늘은 여수시의회 고용진 의원 모셨습니다. 귀한 자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고 의원님 오시니까 그냥 스튜디오가 환해지고 아주 밝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더욱 감사드립니다. 네. 먼저 대담에 앞서서 복지TV 시청자 여러분들과 여수 시민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여수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수시의 운영위원장 고용진 의원입니다. 전남 정치다락이 전남의 삶을 돌보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코너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시의원을 하는 동안 시민들을 만나고 그 이야기들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저의 경험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여수시 섬길 보존과 관광자원화 지원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계 섬 박람회를 앞두고 섬에 대한 가치에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에서 말하는 섬길이 이 단순한 산책로를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섬길의 개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제가 정의한 섬길은 특정한 길 하나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도보길, 마을길, 해안길, 또 탕방길을 모두 포함해서 주민들이 삶이 녹아 있고 또 방문객들이 섬의 자연과 문화를 모두 느낄 수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즉 섬길은 단순한 그냥 이동 통로가 아니라 섬의 역사와 삶이 담긴 살아있는 길, 쉽게 말해서 걷는 길이 아니라 이야기를 만나는 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결국 이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이 섬길을 하나의 지역 자산으로 보신다는 의미로 저는 또 이해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기존의 관광 정책이나 관리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신 건지 궁금하고요. 또 조례 발의까지 이어진 배경에 대해서 또 알고 싶습니다. 여수는 365개 섬을 가진 대표적인 도서도시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는 그 섬을 공간으로만 바라봤지 그 안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와 삶을 어떤 정책적으로 담아내는 데는 아주 부족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해서 거문도, 금오도, 하워도 등을 직접 방문하고 또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이걸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풀어가는 게 좋을지 그런 과정에서 확신을 갖게 되면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길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길에 대한 의미를 되새긴다면 관광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방향에서도 굉장히 활력소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이 핵심은 보존과 활용의 균형입니다. 그래서 섬을 어떻게 활용하든 간에 섬에서 걷고 섬에서 체류하고 섬에서 소비하는 이런 순환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섬 주민들도 그 안에서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할 것이고 또 거기를 찾는 분들도 섬의 이야기를 정확히 알고 감으로써 어떤 추억을 만들어냄으로써 여수의 어떤 기억을 좋게 만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걷고 머물고 쓰는 전략이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 여러 부서와 기관의 협력 체계를 꼭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협력 체계는 지금 어떻게 구축이 되고 있나요? 행정은 방향과 지원을 하는 것이고 주민은 운영과 관리, 또 민간은 콘텐츠와 서비스의 어떤 역할 분담을 정확히 명시화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실행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더 필요하다면 전문 기관이라든지 대학과도 연결해서 전문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조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섬에 사는 주민들이 얼마나 주체적으로 또 이런 사업에 참여하느냐에 달렸을 텐데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 또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요? 사실 이 어떤 정책이든 정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관광 수익이 섬 안에서 돌게 만드는 것이 진짜 지역 관광이고 또 우리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마을 공동체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도서지역의 인구도 증가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소득이 창출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인구는 유출되게 됩니다. 근데 어느 정도 마을 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수익이 창출된다 그러면 청년 인구들이 유입되거든요. 그럼으로써 그 섬이 더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반드시 이번에는 원칙이 아니고 주민 참여가 가능하도록 설계를 그렇게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번 조례를 통해서 여수의 새로운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여수 관광산업과 지역경제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섬길이라는 것이 단순한 걷기 관광이 아니라 체류형 관광으로 확장이 됨으로써 관광객이 숙박하고 식사하고 또 체험하고 또 그걸 통해서 소비하는 지역 순환 구조가 저는 만들어지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주민이 직접 참여하게 되면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고 소득도 증가할 것이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로 이어지면서 결국 섬길이 어떤 관광을 넘어 지역 경제의 새로운 모델로 저는 발전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계속해서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양의 나폴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수를. 예. 뭐 동양의 나폴리가 아니라 세계의 여수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과 여수 시민분들께 마지막 하고 싶으신 말씀 전해 주십시오. 여수의 섬길은 단순한 산책로가 아닙니다. 섬의 역사와 생태, 그리고 주민들의 삶이 오랜 시간 쌓여 만들어진 여수의 기억이자 자부심입니다. 이제는 그 가치를 말로만 남겨두지 않고 제대로 기록하고 소중히 지키고 또 주민과 함께 살려내는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조례를 시작으로 여수의 섬을 스쳐가는 관광지가 아니라 문화와 생태가 살아있는 브랜드 자산으로 키우고 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속 가능한 지역 관광 모델로 정착하는 출발점이 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수의 섬뿐만 아니라 섬의 미래의 가치를 담은 2016 여수 세계 섬박람회가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개최됩니다. 많이 찾아주시고 또 함께 걸어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수시 섬길 보존과 관광 자원화를 통해 지역의 가치를 지키고 새로운 활력을 더하는 데 힘쓰고 계신 여수시의회 고용진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간추린 소식입니다. 광양시가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자립 지원을 위한 두 번째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을 개소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장애인의 직업 훈련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합니다. 광양시는 장애인의 자립 기반 확대와 사회 참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도청에서 해상풍력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부품 생산 공장 설립을 검토하고 행정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넘어 관련 산업 생태계 확대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순천시가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 공감대 확산에 나섰습니다. 직원 대상 특강을 통해 반도체 산업 분산 필요성과 유치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순천시는 이를 바탕으로 시민 홍보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간추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전남의 사건 사고 소식을 전하는 전남사건 집입니다. 봄 기운이 완연해지면서 야외 활동을 즐기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봄철은 꽃가루로 인한 알레르기 증상에 주의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코와 눈이 가렵거나 재채기가 계속된다면 꽃가루 알레르기를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봄철 건강관리를 위한 생활 속 예방법을 오늘 전남사건집에서 이단비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따뜻한 봄바람과 함께 꽃이 피기 시작하는 계절이 찾아왔지만 꽃가루 알레르기를 겪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시기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꽃가루가 공기 중에 퍼지면서 코와 눈을 자극해 다양한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봄철 식물들이 꽃을 피우며 꽃가루를 대량으로 방출하고 바람이 이를 널리 퍼뜨리면서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꽃가루 알레르기를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꽃가루 노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 기상 정보를 확인해 꽃가루 농도가 높은 날에는 야외 활동을 줄이고 실내에서는 창문을 오래 열어두기보다는 꽃가루 농도가 낮은 시간에 짧게 환기하고 공기청정기를 활용해 실내 공기를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구류와 바닥, 가구 등은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침구는 최소 일주일에 한 번 60도 이상의 온수로 세탁하면 도움이 됩니다.
외출 시에는 마스크와 안경 또는 선글라스, 모자를 착용해 꽃가루가 눈과 코에 직접 닿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집에 돌아올 때는 옷에 묻은 꽃가루를 털고 들어오고 손과 얼굴을 씻거나 샤워를 하는 등 개인 위생 관리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생활 관리로도 증상이 계속된다면 전문의 상담을 통해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꽃가루 알레르기는 많은 사람이 겪는 흔한 건강 문제지만 원인을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관리한다면 증상을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꽃가루 농도 확인과 실내 환경 관리, 개인 위생 습관을 통해 건강하고 쾌적한 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남사건집의 이단비였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사회의 변화를 읽어보는 트렌드 열람실입니다. 요즘 점심 한 끼 값이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외식 물가가 오르면서 직장인과 학생들의 점심 식사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점심값 부담이 커지면서 식당 대신 편의점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고물가 시대에 달라진 점심 소비 풍경을 오늘 트렌드 열람실에서 김선아 캐스터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딱 트렌드 열람실의 김선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 식사에 얼마나 쓰셨나요?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자주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10,000원으로는 점심 한 끼 해결하기도 어렵다. 이 말 실제 수치로도 확인이 되는데요. 서울 기준 주요 외식 메뉴 가격은 이미 10,000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냉면과 비빔밥은 12,000원 안팎, 칼국수도 10,000원에 가까워졌습니다. 김밥이나 짜장면 같은 비교적 저렴하던 메뉴들 역시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점심값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런치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데요. 그래서 최근 직장인과 학생, 1인 가구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이 바뀌고 있습니다. 바로 편의점인데요. 주요 편의점의 간편식 매출은 최근 몇 년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시락 한 끼는 3,000원에서 5,000원대, 김밥이나 토스트는 2,000원 안팎, 식당에서 한 끼를 먹는 비용과 비교해 절반 가까이 저렴합니다. 점심은 매일 반복되는 소비니 하루는 괜찮아도 한 달이 되면 부담이 크게 느껴집니다. 편의점 간편식은 이 반복되는 지출의 압박을 줄여주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주목할 점은 단순히 가격이 싸서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양을 늘리고 토핑을 강화하고 밥과 반찬을 분리한 2단 도시락도 있을 만큼 구성이 다양해졌습니다. 여기에 유명 셰프와 협업한 제품도 등장하면서 맛과 품질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있는데요. 편의점 음식이 합리적인 식사로 포지션을 바꾸고 있는 거죠. 가성비와 프리미엄을 동시에 잡는 전략입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식사 방식 자체입니다. 예전에 점심시간은 동료들과 식당에 나가 시간을 보내는 개념이 강했다면 요즘은 혼자 빠르게 해결하거나 짧은 휴식 시간에 간단히 먹는 방식이 점점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 개인 시간을 중시하는 문화, 짧아진 점심시간, 편의점은 이런 생활 패턴의 변화와 가장 잘 맞는 공간인 거죠. 고물가가 장기화되면서 편의점은 더 이상 간식만을 위한 곳이 아니게 됐습니다. 식당의 대체제를 넘어 하루 한 끼를 책임지는 일상적인 식사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점심의 기준이 달라지고 있는 지금, 여러분도 편의점에서 한 끼를 해결하고 계신가요? 이런 흐름 속에서 또 어떤 제품들이 속속 등장할지 궁금하네요. 저는 다음 주에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트렌드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열람실의 김선화였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전남의 문화예술 이야기, 문화가 소식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수많은 감각을 스치곤 합니다. 위영실 작가는 그 짧은 순간에 직관을 유화 속에 쌓아 올립니다. 색을 덧바르고 지우는 과정의 반복 속에서 또 다른 장면이 만들어집니다. 그 감각의 세계를 그려내는 위영실 작가를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유화는 색의 깊이와 질감이 살아있는 장르입니다. 마르는 시간이 길어 색을 오래 붙잡을 수 있고 그만큼 섬세한 변화도 담아낼 수 있습니다.
덧바르고 지우는 과정을 반복하며 색과 색 사이에 미묘한 결을 만들어냅니다. 그 시간의 흔적이 그림 속에 자연스럽게 남습니다. 요즘 세상이 정말 사건, 사고도 많고 뉴스거리도 많죠?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힐링을 주는 분들을 만나고 싶은데요. 오늘 함께 가보실까요? 작가는 유화의 특성을 바탕으로 하나의 그림 안에 이미지를 포개고 경계를 흐리며 장면과 장면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빛과 색의 경계를 찾고 허물면서 쌓아가는 행위 그 자체가 저에게는 아이디어를 얻는 과정입니다. 무엇을 그렸는지 곧바로 설명하기보다는 잠시 바라보며 스스로 느끼기를 바랍니다. 모호함 속에서 각자의 기억과 감정이 떠오르기를 기대합니다. 안전한 궤도에서 벗어나 불확실한 상황으로 나아갈 때의 생명력이 제 주된 주제예요. 그래서 작가는 한 그림에 많은 이야기를 억지로 담지 않으려 합니다. 욕심을 덜어낼수록 오히려 감각은 또렷해진다고 말합니다. 작가로서는 제 그림 속에서 계속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멈추지 않는 것이고요. 동시에 가르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분들이 잊고 지냈던 나다운 감각을 다시 찾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일상 속에서 스쳐 지나간 순간의 직관을 붙잡아 그림으로 옮깁니다. 설명보다 먼저 마음에 닿는 느낌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술과 삶은 결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일도 제 작업의 일부로 여기고 있어요. 저희 취미미술 수업에는 예술을 즐길 시간도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현실을 사시던 분들이 주로 오십니다. 저는 이분들에게 그림의 기술적인 면도 알려드리지만 감각을 깨우는 수업을 제공하고 있어요. 작가는 예술이 특별한 사람만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술은 삶의 감각을 다시 깨우는 도구라고 말합니다. 그림을 통해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새롭게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이 다시 연결되기도 바랍니다. 작가는 오늘도 색을 올리고 멈추기를 반복하며 질문을 이어갑니다. 그 질문 끝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감각과 조용히 마주하게 됩니다. 바쁘고 정신없는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는 종종 하고 싶은 일을 잊고 살곤 합니다. 그림 그리는 거 어려운 거 아니라고 편하게 시작해보라는 작가의 말처럼 여러분도 올해는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복지TV 뉴스 이세아입니다. 3월 둘째 주 봄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따뜻한 햇살처럼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한 주의 끝에서 전라남도의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